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12운성 관련해서 동주포태에 대해서 보셨어요. 그 동주포태 뭐 목욕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주의 절, 그 다음에 동주의 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동주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동주는 나랑 같이 있는 주에 끊어진 절처 봉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절은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뭐냐면, 절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절은 템플이 아니라 나하고의 어떤 육친, 사회적, 심적 모든 것이 지금은 절단, 분리가 들어와 있지만 시간이 지난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것이 끊어져 있지만 미래에는 다시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 절이고 인연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주팔자 감명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부터 을 이렇게 모든 것이 자축임, 진섭, 신유, 수레까지 전부 다 이 하나의 12개의 왕쇠로다가 전부 다 포태의 운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개의 이렇게 천간, 일간 대비해서 전부 다 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절은 60갑자 중에서 딱 60갑자 중에서 우리가 거법 체계로 본다면, 양포도 체계로 본다면 딱 4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갑, 경, 을, 신 이렇게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절은 무조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금목 상쟁이니까 신이고 유고 그 다음에 인이고 그리고 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병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절이 들어오죠. 그렇죠? 다 들어와. 그래서 10개의 일간 모두에게는 절이 다 해당되는데 60갑자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일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궁이잖아. 그렇죠? 배우자 자리에 여기에는 관이 들어와 있고, 여기 물론 관이고 여긴 재가 들어와 있어요. 아주 간단해. 우리 간명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시자고요. 네. 이걸 남자로 보든 여자로 보든 상황은 똑같아. 남자로 놓고 보면은 이런 얘기죠. 갑신, 그러면은 나의 와이프 자리에 관을 놔버렸네. 그렇죠? 그 관도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경신의 걸록이 절로 절궁으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우자 관계는 악부악처로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부악처야. 그럼 나한테는 이 관성이 자식이지만 자식하고도 어떻게 돼? 인연이 지금 현재는 끊어져. 인연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에도 절이 들어와서 악부악처야. 현재는 그래. 현재는 처와 자식. 근데 특히 자식 자리가 그렇죠. 여기는 관이니까. 그렇죠? 근데 처궁, 재성은 아니지만 처궁의 이 처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들고 있어요? 도끼를 들고선 자르는 형국이잖아. 그래서 악부악처야. 근데 미래 한 45세 이후에, 중년 이후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악부악처가 다정하게 들어가. 이걸 우리가 절처봉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딱 오면 간단해. 참 어려워. 지금은 두 관계, 자식의 관계가 쫙 끊어져 있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좋아지고 유정해지는데, 문제는 또 이때 보니까 두 관계가 양양거리죠. 결혼을 30대 했다 보자고요. 예를 늦게 30대 보면 한 15년, 20년은 내 다투죠.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40, 50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때 되면은 만정이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때는 남편들이 되게 남자들 같으면 여자한테 되게 보면 공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 같으면 여자가 이 남자가 처음에는 아주 강해요. 그러다가 이건 이제 우리가 육친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류마티즘이 있죠, 기본적으로. 골골골골 돼. 그래서 여자 치마를 꽉 잡고 가면 여자가 먹여 살려야 되는 팔자들.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또 역시 못된 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참 악보악천데 경인을 놓고도 그래 똑같잖아요. 나의 입장에서는 제를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어떤 여명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신묘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재성이지만 절로 궁에 들어와 있더라 라는 얘기는 묘가불이 재는 나한테 재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명의 입장에서 나한테는 육친으로 보면은 시댁이에요. 그렇죠? 시어머니이기도 시모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화예요. 화는 나를 극하지요. 나의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강한 이 재성의 록왕, 나한테는 인성이지만은 인성을 록왕으로 받으니까 되게 마마보이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 음덕이 있는 돈을 받는 재산이 있는 남편하고 만나긴 쉽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시어머니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꼼짝 못하는 형국이라. 남편은 정이 뚝 떨어져 버려. 왜? 시어머니만 모시니까, 아버지만 모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죽게 되면은 그제서야 남편이 부모의 재산을 받죠. 그래서 이 사람 역시 그때서야 이 부인은 늦게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돈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끊어졌잖아. 그러다 늦게 한 40, 50 넘으면 부모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절초봉생을 아주 실감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쨌든 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 궁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경인, 신묘, 을류, 갑신 놓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부정지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묘 일주들 여명들은 타관의 합례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음성적이에요. 다시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재잖아. 재성. 그렇죠? 이다 재성이죠. 재성 로광이잖아. 그렇죠? 여기 관 로광이지만 이 재성 로광 재성이 보는 것이 가는 것이 절절 넘치고 흘리면 관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성은 나한테 심오해요. 그렇죠? 심오는 나한테 너무 미워. 이전치와 흰살이라. 그래서 너무 미워. 또 남편은 너무 마마 보이고. 그래서 타관, 즉 허관, 즉 이 나한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예요. 그렇죠? 이 병화를 끊임없이 의식을 해요. 타관. 그래서 없는 허관을 합리하길 원해서 재성이 흘러넘쳐서 관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 신묘 정도 되면 공망이 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허관을 보고선 가기 때문에 신묘일주 여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성을 찾으려고 하는 기운이 강한 거예요. 말없이 남편 모르게.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 이 동주에 절이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절이 들어와 있다. 자, 병태관하고 장제면은 무조건. 자, 이번엔 인성이 절로 들어와 있다고 보자고. 인성이 절로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이 절로 들어오면 심리적 X표예요. 관이 절로 들어와 있어. 관절이 들어오면은 타인의 충고를 절대 배제하는 거야. 얘 절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 관이 절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주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이려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해야 이 사람에게는 화가 관이죠. 무조건 절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절은 무조건 태와 같이 섞이는 거예요. 세트야, 세트. 그럼 얘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태라는 얘기야. 그래서 관이 절태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신의 일주들은 남의 얘기를 절대 충고하잖아요. 엄청 기분 나빠해. 겉으로 보기에는 얘 이래도 속으로는 이런다고. 이게 뭐냐?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어서 그래. 관절태에 들어오면 별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이 절태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싫은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이제 배우셨어. 뭘 배우셨냐면 록을 배우셨어. 록, 걸록, 제왕 그랬어요. 그쵸? 록왕이, 식상이 록왕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건 절대 아주 선민성이 강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얘기, 나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는 얘 이러지 돌아서서는 어떻게 돼요? 원수를 갚는 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신의 일주는 식상이 어떻게 돼 있어? 임수가, 본기가 걸록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간도 빼줘. 근데 나한테 삐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수를 갚으려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식상걸록이다. 그런데 관이 절대로 들어와 있죠.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신의 일주들이 이제 꼭 신의 일주뿐만 아니지만 관이 절대로 들어오게 되면 많죠. 관이 절대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토가 만약에 절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근육계, 이 사람은 있지만 근육계지만 위하고 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가 절로 들어오면 아주 변덕이 심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못 잡죠. 불안해. 그래서 불면이 있고 신경질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절로 들어와 있다. 그럼 금절인 사람들이 대개 이게 눈이라든가 이 충혈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이 절로 들어오게 되면 폐장이, 그 다음에 기침이, 가래, 천식, 해수,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피부 거침 현상, 그 다음에 숨찬 현상, 이런 현상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절로 들어오면 정력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이 수가 절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개 신장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콩팥이죠, 신장은. 그 다음에 또 이명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고, 성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분비 관련 질병이 아주 취약해요. 그 침이 안 나온다, 땀이 안 나온다, 털이 안 난다, 정액이 안 생긴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가 절로 들어오잖아요. 되게 죽어요,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 우리가 가장 무섭다는 것이 병이 이 병 저 병 다 해도 제일 큰 병이 뭐예요? 죽는 병이지 뭐. 그래서 수가 여러분 이제 절로 들어오면 그 중에서 내분비 관련이 있죠. 병원에 가면 이름 없는 가장 그 본 중에서 내분비과가 있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어렵고 췌장, 땀, 정액, 털, 이거 다 관련한 데거든. 이거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침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지. 뭘 살겠어요? 침이 안 나면. 맛을 못 느끼잖아. 침들이 다 수하고 연결돼 있다고. 내분비하고.
그래서 일단 절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절을 아까 봤습니다만 갑신의 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갑신은 갑목 자체가 푸른색의 원숭이잖아요. 그렇죠? 푸른색의 원숭이를 놓고 나무 타는 원숭이라 시험 오는 강한 사람들, 요령꾼이고 대단히 하여튼 그러면서 관을 타서 공부를 해서 일찍 관으로 들어가서 가면 좋겠지만 이 사람은 관이 절로 들어와 있으니까 직업이 100개 정도 될 확률이 많겠구나.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부인을 만나도 대체적으로 부인이 남자라고 한다면 악부합처,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어때요? 신금 밑에 깔려서 하극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총칼을 만지는 사람이라면 그런 직업이면 대단히 좋은 직업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갑신 일주들 건강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신이 절로 들어와 있네. 그렇죠? 갑신절이니까 금이. 그 되게 요런 쪽에 그냥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경인이 이번에는 경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거꾸로 재성 절로 들어왔네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벌써 사업을 했지만 어떻게 말아먹었구나. 돈은 만졌지만 가진 게 많았지만 다 반납한 사람이라거나 과거의 영화가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선 갑경충으로서의 남명이라고 한다면 재성을 잡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한 사람이라구나. 그렇지만은 어떻다고요? 절로 들어와서 득다실나라. 세상이 많이 변한다면은 공처걸어갈 팔자라구나. 그래서 하나의 직업에 올인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같은 금목 상징이지만 한 사람은 사업을 해서 망할 확률 높은 사람, 한 사람은 일찍 직장에 연연하지만 직장이 100개일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특히 이 경인 정도 되면은, 경인은 고속도로죠. 우리나라 1호 고속도로야. 경인 고속도로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 그래서 경인 고속도로를 달려면 교통 보험이 필수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가 경인 사람은 상해 보험을 반드시 들어. 여러분 경인 일주를 보면 어린아이들도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 많이 다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다리에 이상이 많이 생겨요. 특히 교통사고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는 보험, 이걸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경인의 일주를 보는 순간 다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2016년에 병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다고. 그러면 금년 8월 4일부터는 병신월이 들어오더라. 그럼 동착이 되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학생이야. 시험 합격. 근데 이 사람이 공직자야. 승진, 승급. 근데 이 사람이 먹자, 입자, 바라자 사고를 한다면 뭐예요? 가을에 여행 가다가 상신, 뼈를 다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경인의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뼈와 관련한 상해보험 같은 걸 잘 들는데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사고 많이 나더라.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사고 많이 나더라. 이거를 연상해서 여러분이 좀 외워놓으실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신묘하면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신묘하잖아. 그래서 다들 접신기를 갖고 있어. 거의 그래. 100% 그래. 여자들. 신묘 그럼 100%. 그래서 이 공부 안 하시거나 절에 안 다니시면 어떻게 돼요? 다들 머리가 사나워, 정신이 사나워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재생관하죠. 허관을 합례를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 팔자가 그래. 그래서 결국은 60, 60 넘어서 시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 생활이 안정되는 사람들. 이게 일주 분석의 절이에요. 신묘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을류를 보자고요. 을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나를 쳐버리네. 그렇죠? 그것도 아주 관이 태가해. 아주 관이 엄청나게 태가해. 그래서 이 관이 나를 쳐버리니까 이 을류일지들은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시답지 않아. 못됐어.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미 업상대에서 관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칼을 들고 있는 직업이 있죠. 자, 같은 거라도 갑씨는 직업이 총하고 포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군인이라든가 경찰이기 쉬워요. 여기는 뭐예요? 침이나 칼이죠. 그래서 여기는 병원, 한의, 그 다음에 무슨 투경작물, 그 다음에 자르고 째고 찌르는 직업들 있죠. 요런 직업들에 업상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근데 저렇게 이제 이 금목상장이 되잖아요. 나를 하도 치는 형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전체화라고 배웠죠. 이전체 화살 이렇게 얘기한다. 날카로운 전지칼로다가 나를 어떻게 한다? 꺾어버리는 것, 꽃을. 이걸 이전체화라고 한다. 왜? 을이라고 하는 나무를 칼이 사정없이 육아와 쳐버리죠. 이렇게. 이걸 이전체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통, 그 다음에 이 눈, 그 다음에 치통,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편두통, 머리가 아픈 사람들. 그래서 을류 이렇게 절로다 강하게 놓이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 확률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실제 이제 절을 가지고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꼭 갑, 을, 경, 신만 오는 게 아니야. 병, 정, 무, 기, 임, 개가 오잖아. 그렇죠. 임수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임수가 왔다 보자고요. 임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임오가 왔어요. 임오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사화가 딱 들어오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화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임사절이고 임오는 태잖아요. 그렇죠. 절태가 동시에 들어와.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한편으로 보면 재야 재. 재절태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사년이라고 우리가 보신다면은 계사년에 이렇게 절태가 들어오면 2013년도에 이 사람은 재선과 관련해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절태가 들어오면은 이미 끊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임오일주들은 자 태는 잔소리야. 잔소리. 그럼 이때 되면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재가 끊기고 또 하나 내가 어떤 사업에 임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이 거기까지. 그리고 다 끊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태라고 얘기한다. 득다 실다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찾아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내년에 왔어. 만약에 금년에 왔어. 2010년 병신에 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임은 보니까 신은 나한테 장생에 놓이네. 그렇죠. 장생에 놓이네. 그래서 편인이 장생에 놓이네. 그렇죠? 인성 장생에 놓였으니까 계약과 관련한 일들이 금년엔 생기겠구나. 우린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목욕이 딱 있어요. 내년에 17년에 이제 정류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럼 천간이 합하고 지지가 보니까 임류에 목욕이 딱 들어와. 이렇게. 나한테 인성이 들어오고 인성 목욕이 들어오면 계약은 하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생겨버려. 목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와 있잖아. 목욕은 상관이야. 상관. 그쵸? 연살이잖아. 그래서 목욕 들어오면 꽝이야 되게. 그래서 되게 어떤 사람들이 식상운을 보면 홀따닥 가버려. 식상운은 결국 주의가 착각살, 편법살, 착각살, 편법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주위에 쉽게 말해서 무슨 파리들이 쭉 꼬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어요. 절.